안녕하세요. 황금항아리 금동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싶잖아요. 이 예상 수익, 다른 말로 이제 기대값이라 그러는데, 이 기대값을 구하려면 전반적인 통계를 내보고 그걸 바탕으로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 확률을 바탕으로 기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통계에 이어서 확률과 기대값,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투자 자산이 있을 때 이들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컨셉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FA 통계 처음 배우시면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이제 random variable,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요. 주사위를 던지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1에서 6 중 하나잖아요.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면 6분의 1 혹은 2분의 1의 확률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런 행위, 행동, 현상의 결과가 확률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을 표현할 때 random variable, 확률 변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주사위를 한번 던졌는데 4가 나오면 이걸 outcome, 결과값이라 그러고, 주사위를 3번 던져서 결과값이 4, 5, 1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결과값의 집합을 event, 사건이라 그래요. mutually exclusive events, 상호 배타적인 사건은 이제 아주 간단한 컨셉이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주사위를 던졌어요. 동시에 4와 6이 같이 나올 수 없다, 이 뜻이에요. 4가 일단 outcome이 되면 다른 outcome은 나올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집합으로 얘기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서로 겹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exhaustive events, 전체 포괄 사건이라는 건데, 주사위는 1에서 6이 각각 6분의 1의 상호 배타적인 확률로 되어 있어서 1에서 6이 모든 가능성을 포괄한다, 이런 뜻이에요. 수학적으로 더 이해하는 게 쉽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 각각의 모든 확률을 다 더했는데 1에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exhaustive event,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확률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각각의 확률은 100%를 넘길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확률은 100%가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mutually exclusive, 상호 배타적이고, exhaustive, 전체 포괄적인 사건의 총합도 100% 혹은 1을 넘길 수 없다. 이건 상호 배타적인 사건은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뺄 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확률은 이 probability 같은 경우는 친근한 컨셉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odds, 승산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쉽게 이제 내기나 도박에서 이길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 이기는 게임을 한다고 할게요. 둘 다 1이 나오게 되면 비기는 거죠. 그래서 이길 확률, 즉 승산은 나는 1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1이 안 나올 확률인 거죠. 그래서 승산, 즉 odds는 6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사위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을 나오지 않을 확률인 6분의 5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odds, 승산이 probability, 확률보다 더 크게 나오는 거죠. unconditional probability, 비조건부 확률은 직전 사건 이벤트가 다음의 이벤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확률을 얘기해요. 주사위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이 사건과는 별개로 두 번째 던졌을 때도 1이 나올 확률은 여전히 6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사위 1이 연속으로 두 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질문을 바꾸게 되면 연속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conditional probability,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래요. conditional probability는 직전 이벤트의 확률과 다음 사건의 probability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이 연속으로 두 번 나올 확률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에서 36분의 1, 약 2.78%인 거죠. 자, 그럼 economics, 경제학에서 이 확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이 CFA 통계 컨셉에서 나오는 joint probability, 결합 확률이란 게 있어요. 이건 쉽게 이제 교집합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둘 다 동시에 발생할 확률인 거죠. 이 joint probability를 알려면 두 가지 이벤트,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의존적인가 아니면 independent, 독립적인가, 이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시험에서는 이 dependability, 의존성을 미리 알려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의존적일 때는 conditional probability와 unconditional probability를 곱하는 거고, 독립적일 때는 unconditional probability 두 가지를 단순히 곱한다, 이 차이인 거예요. 추가로
addition rule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or 또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오르거나 혹은 주식시장이 오르거나 확률이 어떻게 될지 알려면 이제 두 개의 확률을 더한 뒤 교집합 만큼 빼주면 된다 이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제 두 확률을 더하면 교집합이 중복이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CFA에서 통계와 확률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 expected value, 기대값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이나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 공부하는 내용이지만 주사위를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값이 얼마일까요? 1에서 6까지 전부 6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이럴 때 각각의 확률과 값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기대값 3.5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책 보시면 이제 트리 다이어그램, 수형도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제가 그리고 예전에 통계 컨셉 이야기 드릴 때 분산, variance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투자에서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covariance, 공분산은 특히 예를 들면 주식과 부동산을 결합해서 투자를 한다고 할게요. 이 두 개의 자산군, 영어로 이제 asset class라고 하는데 이들이 서로 얼마나 붙어서 움직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covariance도 variance하고 똑같이 공분산도 절대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무에 그렇게 잘 사용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나온 컨셉이 바로 이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예요. 줄여서 그냥 correlation이라고 불러요. covariance보다 진보된 컨셉이죠. 하지만 목적은 같아요. 두 가지 이상의 샘플, 투자에서는 이제 underlying asset, 즉 투자 자산들이 얼마나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가 이걸 보는 거죠.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각 샘플의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누는 건데 수식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추가로 공분산과 상관계수를 역산하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고 가시고요. 그리고 이 correlation 상관계수는 특성이 이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상관계수는 두 샘플의 직선 관계를 보는 거예요.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걸 보는 거죠. 두 번째, 이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이면 완벽히 붙어서 가는 우하향, 1이면 완벽히 붙어서 가는 우상향이라는 거죠. 각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과 붙어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0에 가까울수록 방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이면 이제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오늘 이제 확률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random variable, outcome, event, mutually exclusive events, 그리고 exhaustive events 이런 내용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확률은 100% 혹은 1을 넘길 수 없고 그 합도 100%를 넘길 수 없다. 확률은 100%가 가장 큰 숫자다. 승산과 확률에 대한 컨셉, 그리고 비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에 대한 컨셉, 기대값, 공분산, 상관계수와 그 상관계수의 특징, 이런 내용들 잘 공부하셔서 CFA 준비 잘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